지금 시대는 배움이 거의 불가능한, 성장이 거의 불가능한 시대다. 달리 얘기해서 그 전의 패러다임으로 계속하면 이게 배움과 성장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이번 기회에는 그러면 그런 시대에 이제 새롭게 배움 그리고 성장은 어떻게 해낼 건가라는 얘기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시대가 지금 엄청나게 스펙 쌓느라고 피로하고 피곤하고 떡실신된 상태잖아요. 아니면 굉장히 냉소적으로 그냥 그 방에 틀어박혀서 아무런 연고 없이 인터넷하고만 노는 그런 무연 사회의 어떤 일원이 되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스스로 뭔가를 해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스펙과 아니면 그냥 숨어드는 것이 아닌 냉소주의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뭔가 즐겁게 해보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스스로를 돕고 서로를 살리고, 그래서 서울시 요즘 내가 사는 지역을 소생시키는 그런 즐거운 한마당 잔치, 위로의 자리, 그런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두 가지죠. 이걸 보면 정말 청소년기에 해야 되는 게 뭘까? 그러니까 자기 몸을 최대한 저렇게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저도 고등학교 때 바위도 타고 굉장히 저런 걸 많이 한 사람인데, 이제 그렇게 되면 몸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몸이 다르면 머리도 다르게 움직이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크고 있냐? 사실은 이제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 거의 뭐 요새 보니까 뭐 10개월부터 이제 입시 공부를 시키는 것 같던데요. 그렇게 되면 거의 이런 정도의 엄청나게 기술적인 인재가 돼 있죠. 근데 그게 굉장한 한쪽에 으로만 치우친 아이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는 그 이회찬 장관이 하나만 잘하면 대학 간다라는 건 되게 잘했던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실패한 정책이지만 하나만, 청소년기는 뭐 죽어라고 자기 몸과 마음 최대한 극도로 해보는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제 이 맨 끝장면 여러분이 숨 죽이고 보셨을 텐데 그렇게 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죽어라고 스카이 대학을 왔는데 이렇게 뻥해진 거예요. 이거. 그리고 그래도 또 잘 졸업해서 취직을 했는데 내가 열심히 하는데 보니까 이게 뭔가 별로 존경받는 일도 아니고 뭐 군대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빡세게 노동을 해야 되고 뭐가 이상한 상태에서 다 지금 저런 마음을 갖고 있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지 이제. 그래서 결국 이런 상황에서 사실 저는 이제 정부라든가 어른이라든가 이런 어떤 구조는 그 밑에 안전망이 있었어야 되는 거죠. 떨어져도 그 다음에 자기가 개발한 그 몸과 마음으로 다른 일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제일 심각한 게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인 거거든요. 머리만 계속 이제 잔머리만 굴리면서 몸을 하나도 안 움직이는 사람. 제가 그런 친구들은 이제 초합리적 바보다고 계속 우리 수업에서 놀리고 있고, 아마 여기 수업 듣는 친구들 좀 와 있을 텐데 그렇게 얘기하는데 요새는 이제 그 말도 안 써요. 제가 볼 땐 뭐 합리적이 초합리적이라고 얘기도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요새 니네는 귀여운 강아지냐 뭐 이렇게 이제 놀리기도 하는데, 이런 걸 이미 알아버렸기 때문에 자기를 평생 먹여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눈치를 보면서 굉장히 귀여운 효자 노릇을 하는, 이해가 가세요? 네. 그런 게 가장 현명한 일이구나, 지혜로운 일이구나, 영리한 일이구나, 이제 이런 인식까지 가버린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어쨌든 지금 이 고용 없는 성장이 둔화되고 거기다가 성장이 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경우는 이제 일본처럼 되지 않을 거다, 중국이 있기 때문에 우린 여전히 잘 될 거다, 이렇게 수치에 대해서 뭐 이렇게 긍정적인 분들이 계신데, 이 긍정의 과잉이라는 것이 굉장히 문제잖아요. 예, 어쨌든 성장하든 안 하든 문제는 성장을 해도 고용이 없다, 이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고용이 참 힘들고
특히 청년들을 위한 고용이 없는 거죠. 청년들은 사실 일자리가 있어요. 근데 그 일자리를 지금 엄마들이 다 하시는 거예요. 맞죠? 어머니들이 이제 그 대학원 아이들 학비 보려고 내지는 뭐 그 고시 공부하는 학원비 벌라고 어머니들이 다 일터로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유호곤 사무국장님 그 동네도 저도 동네에 해보면 굉장히 우리라고 생각했던 50대 아주머니들이 다 일을 해서 너무 바쁘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는 그럼 그 참여하는 사람들이 30대인가 뭐 그런 거 이제 좀 다음에 좀 토론을 하고 싶거든요. 어느 나이의 엄마들이 도대체 여기에 참여를 할까? 저는 50대 엄마들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항상 요리 잘하는 분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그 50대 분들이 다 나오셔서 마을 사업을 할 거다. 근데 지금 다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 전화 받는 일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 비엔나에 가보면 그 지역의 청년들은 전부 모차르트를 팔아서 살죠. 다 음악을 하고 너무 구상해. 다 모차르트 시대에 사는 사람 같아요. 근데 나머지 이주 노동자들이 그 모든 험한 일들을 다 해요. 네. 그리고 아니면 유럽은 여전히 히피처럼 살 수 있고, 네, 그렇잖아요. 그리고 베를린 같은 데 가면 이제 자전거로 인력거 같은 자전거로 이제 손님 태워 다니면서 안내하면서 뭐 거의 낮잠 자고 라디오 듣고 뭐 이런 굉장히 한가한 잡들을 많이 갖고 있죠. 이제 한국의 경우는 우리가 제3세계로 그런 선진국에 가서 막노동을 하지는 않고 그렇다고 모차르트를 팔 모차르트도 없고 뭐 있을 수는 있는데 계속 하자고 얘기하지만 잘 안 되고 뭐 이 중간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홍대나 이런 데 인디 음악을 열심히 했던 친구들도 갑자기 이게 뭐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많이 읽었겠지만 뭐 열정은 어떻게 노동이 되는가 이런 책 얘기한 것처럼 열정을 가지라고 그래서 열심히 하다 보는데 갈 데가 하나도 없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사실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를 해야 될 건가 고민을 하는 것이고 결국 이렇게 간 부분에는 모든 것이 시장화돼 버린 사회 구조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공무원들 계신 자리에서 같이 밥을 먹다가 나온 얘기인데, 그래서 교육이 왜 이렇게 됐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다 부모와 학부모 차이 아시죠? 공익 광고에도 나왔잖아요. 뭐 꿈을 가지라 그러는데 그런 거 하지 말라라고 학부모는 얘기하고 친구를 가지라고 하면 학부모는 친구한테 항상 앞서가야 된다. 그래서 친구를 가질 수가 없고. 근데 이제 그 자리에서 했던 얘기가 아빠들이 너무 바쁘니까 그 자녀 교육을 부인한테 민간 위탁을 했는데 그 민간 위탁을 받은 부인들이 그걸 다 시장에 민간 위탁을 해버려서 너무 힘들게 됐다. 그러니까 시장이 다 알아서 해버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계속 아까 말씀하신 주머니를 불려대는 거지 바구니를 만들 수가 없게 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부모운동 하셔라. 공무원이나 대놓고 그걸 안 하시면 어떻게 하시냐 그랬더니 이미 늦었다. 너무 위탁을 해버려갖고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저는 실제라고 생각하고요. 자녀 양육 자체가 거의 투자처럼 돼버린 거죠. 인류대학에 넣기 위한 투자. 그래서 실제로 그 학생들도 등록금도 너무 비싸졌기 때문에 부모한테 대해서 되게 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새로운 걸 시도하기 힘들죠. 그래서 계속 뭔가 고시라던가 기존의 어떤 부모가 좋아할 잡에 들어가려고 생각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끊임없이 새로운 학습을 하면서 좋은 일거리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어떤 구도 속에 빠져버렸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거냐. 그래서 단적으로 얘기하면은 거의 돈 그리고 시장 그리고 나밖에 없는 세상을 어떻게 정말 탁월하게 문제를 푸는 사람들 그리고 뭔가에 이렇게 그 공동체 속에서 연계돼서 삶의 장에 대한 감각을 잃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가치를 가진 사람을 만들 거냐 우리가 같이 지향해야 되는 가치를 만들 거냐 뭐 이런 고민들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청년들이 해야 되는 일이 지금 어차피 고용이 없으면 그러면 데모를 열심히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러니까 독일 같은 데서 실제로 원전을 그러니까 계속 늘릴 생각을 했는데 후쿠시마 사건 이후에 2023년에 다 닫기로 했잖아요. 근데 그때 두 가지 요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청년들이 엄청나게 데모를 했었고요. 굉장히 재미있게 막 인간띠를 만들고 뭐 철도 그 원전의 뭐라 찌꺼기를 이렇게 운반하는 철도를 길을 막는다던가 뭐 굉장히 재미있는 데모를 계속 신나게 했었던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재생에너지로 잡이 굉장히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산업이 재생에너지로 갔을 때 새로운 잡이 굉장히 많이 창출이 되고 그건 당연히 청년들이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국가의 정책도 제대로 고용을 창출하도록 가게 데모를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교육을 받은 학생들한테는 데모라는 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거의 부모님 말을 굉장히 잘 들어야 되고 굉장히 미안하고 뭐 이런 상태에서 부모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할 수가 없는. 그래서 뭔가 새로운 시도를 계속하면서 갈 때 이런 사회적 기업들도 나오는 건데 그게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저는 이 교육이 회복이 되려면 교육 구조가 어떻게 부모가 될 건가라는 문제를 고민하는 자리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굉장히 성공한 사례가 나온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은데요. 성대골처럼 엄마들이 모여서 특히 학원 강사들 분이 너무 잘하세요. 이렇게 키우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학교에 계신 분들이 너무 잘하세요. 이렇게 키우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그분들은 자기는 학교 교사로 월급 타면서 말 만들기 굉장히 적극적이죠.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지다 보면 뭔가 정말 새로운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부모 되기 운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이 저는 그 조건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교육은 이래야 된다라는 걸로는 전혀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선생님들은 거의 진짜 월급 받는 교사이지 선생님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다시 선생님이 될까 이런 고민을 이제 시작하고 그렇게 되고자 하는 분들이 모여서 마을 곳곳에서 회의를 시작한다. 이렇게 되면 사회가 굉장히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쨌든 저는 교육은 그 두 가지 그러니까 교육 개혁을 얘기를 한다면 해야 되는데 하나는 사회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제가 요새 계속 마을 그러고 다니니까 어떤 제가 존경하는 선생님 나이 드신 분이긴 한데 와서 왜 지금 제일 심각한 게 교육개혁인데 무슨 마을 그렇게 하고 다니냐 저한테 그렇게 좀 나무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육개혁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학교나 뭐 커리큘럼이나 뭘 바꾸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도시락 까먹는 점심물 중심으로 학교를 바꾼다. 그래서 그때 막 음악 틀어서 같이 춤추고 뭐 이렇게 이제 학교를 완전히 바꾸는 그런 게 가능하면 그나마 가능하다. 두 번째는 뭐 정책적으로 하라 그러면 저는 이제 요새 산촌 유학 하잖아요. 그래서 5학년 때 애들을 1년씩 산촌 유학을 보내는 거예요. 부모를 한 달에 한 번 본다 그랬어요? 한 달에 한 번 보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내고 뭐 아일랜드에서 하는데 중학교 졸업하면 1년 보내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졸업하면 1년 공익을 하고 이런 식의 제도 개혁이라면 약간 그나마 교육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가능할 것이지만 실제로 지금 얘기하는 어떤 식의 것들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다음에 대학에서 입시제도 절대 바꾸지 마라. 이런 것은 가능해요. 지금 입시제도를 하도 바꾸기 때문에 결국에 엄마도 모르고 교사들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거 따라가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고 가장 전문적으로 그 일만 할 수 있는 시장의 전문가들만 그 게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입시제도 개혁은 없다. 그리고 굉장히 시장화되고 있고 그 어떤 소비
소비체 그러니까 그 대학이라는 것이 지금 굉장하게 시장화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학생들의 문제 제기도 있어야 되고 왜냐면 이때 대학이 시장이 되면서 그 소비자가 누구냐면 학생이 아니거든요. 학비를 내는 학부모예요. 그러면 계속 그 체제는 보수적인 체제로 가는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고용을 더 만들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스탁했을 때 파쿠르를 하다가 스탁했을 때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걸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죠. 전혀 앞을 내다보는 능력을 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암담해지는 능력을 키우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제도적인 개선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교육의 내용은 저는 그래서 학교를 다니든 안 되든 정말 경험을 하냐, 시행착오를 할 수 있는 장이냐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같이 뭔가 모여서 재미있는 것들 일을 벌리고 그거 시행착오를 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걸 이제 교육 불가능성이라는 것을 많이 얘기하신 오늘의 교육팀들 중에 이계삼 선생님이 노동과 기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실제로 교육의 핵심은 노동과 기도다. 그러니까 노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만 굴려갖고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삶에서 실패한 여러 가지 노동들, 일, 활동 이게 뭐냐. 그게 충분하게 있어야 되고 난 그것이 그냥 일부러 노동을 위한 노동, 뭐 파쿠르도 좋지만 그거보다 사회 속에서 하는 일일 때 더 아이들이 즐거움을 가질 거고 배울 거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 배움의 장을 만들 거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때는 교육의 핵심을 우리가 이제 관찰을 통한 학습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관찰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배울 수 있어야 되고 정말 제대로 관찰을 할 사회를 관찰해야지 관찰거리까지 만들어서 보여주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그 관찰을 통한 그 러닝 그 다음에는 어떤 거냐면 그거 장기적인 차원에서 그게 이루어진다라는 그 어떤 인식 예,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폭넓게 볼 수 있다는 것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실제로 저는 그 마을 만들기도 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렸는데 이타적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장기적으로 이기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다 너무 이기적이기 때문에 이타적이 되라고 그러면 다 도망갈 거고요. 그건 사실은 있지 않는 일이거든요. 정말 장기적으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얘기가 되는 그리고 일들이 이루어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좀 장기적인 전망으로 뭔가를 보고 일을 해보고 자기 실패를 놓고 또 그다음 단계에 즐겁게 계획을 세워보는 그런 아이들을 키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기도라는 얘기를 한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뭔가 계속 끊임없이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이건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걸 우리가 같이 인식을 하고 굉장히 난감하다라는 자리에서 있을 때 아까 그 유호군 사무부장은 그 탐욕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욕망이라던가 그런 분일수록 이렇게 하면 된다 뭐 이렇게 계속 힘들게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건 내 욕심인데 내 욕망인데 안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떨까?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제 도저히 감이 안 나오니까 우리 기도라도 할까? 라는 정도의 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 그래서 명상이라든가 기도를 한 후에 아마 그게 욕망과 탐욕을 줄이는 방법일 것 같은데 모여서 얘기를 시작하는 것 이제 그런 식의 것이 바로 저는 학습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자리에서 서로로부터 배운다. 그래서 저는 이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경제 활동도 결국엔 서로로부터 배우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실 때 된다고 생각해요. 내 부족한 것을 서로 우리의 부족한 것을 서로 메운다 라는 것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결국 교육은 사회에 대한 감각을 키우는 것이고 지금 우리나라 교육은 그것을 전혀 키우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모두를 외톨이로 그래서 결국 무연사회로 가게 하고 있다. 이런 인식에서 시작해서 조그만 공간이라도 우정과 환대
공간이 되냐. 그 우장과 환대의 공간에서 아이들이 자랄 수 있게 하면 된다라는 거고, 그런 맥락에서 저는 뭐 교육 개혁보다 마을 만들기 이런 것이 사실 굉장한 교육의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